안녕하세요. 오늘은 송풍기 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장에 성능 점검 다니면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송풍기의 그 벨트가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뭐 봐서는 한 7, 80% 이상은 대부분 그 벨트의 장력이 느슨한 상태고, 어, 그래서 이제 미끄러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기계설뮤지컬리협회 카페나 네이버 간행 부열에 제가 이제 관련된 그런 댓글들 같은 걸 좀 달아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벨트에 대해서 좀 올렸던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동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트가 미끄러지는 거는 그 벨트의 장력이 부족한 것과 함께 풀리의 정렬이 안 맞았을 때도 미끄러짐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벨트가 이제 요 밑에가 그 풀리고요. 위에가 이제 V 벨트죠. 벨트 장력이 좀 짱짱하게 이렇게 눌러줘야만 요 풀리의 양쪽 면에 닿는 그 마찰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반력들이 그 2분의 1로 그 반발력이 생기면서 풀리 표면하고 벨트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그 힘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벨트를 눌러주는 장력이 부족하게 되면 요 마찰력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그 벨트가 미끄러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풀리가 서로 맞지 않아도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풀리가 이제 이렇게 V 벨트가 돼 있는데 여기 두 개 나란히 이렇게 돼 있어야만 그 벨트의 양쪽 면이 이제 골고루 힘을 받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풀리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어긋나 있다고 하면 한쪽 풀리에서는 어, 그 벨트의 한쪽 면만 좀 힘을 많이 받게 될 거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또 반대편 이렇게 서로 이제 잡아 당겨지는 그쪽 어긋난 부분 쪽에 벨트들만 이제 힘을 많이 받게 되면서 그 나머지 반대편에 그 풀리하고 접촉면에 힘을 많이 못 받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마찰력이 뭐 절반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그 벨트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대부분 보면 이제 벨트 장력에 대해서도 뭐 잘 안 되어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 풀리의 정렬이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 모타를 교체하고 나서 정렬을 잘 맞춰야 되는데, 모타 교체하는 작업자나 뭐 직접 교체를 하셨고 나서라도 좀 잘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어, 그 풀리의 정렬을 맞추는 거는 뭐 제 책이나 여러분들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그 임펠러 쪽에 있는 풀리와 그 모터 쪽에 있는 풀리를 아, 직선 자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네 면이 골고루 다 접촉이 돼야 되겠죠. 어, 카바가 있으면 사실 카바 이제 뜯고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 가지고 하면 뭐 좀 간격이 있으면 카바를 뜯지 않고서도 이렇게 점검이 가능하실 거예요. 실을 이렇게 한쪽에 붙잡고 그 반대편에 해서 잡아당겨서 네 귀퉁이가 다 풀리의 네 면이 다 실과 접촉이 되면 이제 정렬이 맞겠죠. 그다음에 이제 벨트의 장력은 그 KS의 V 벨트 관련된 규격에 보면 벨트의 그 처진 깊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델타가 이제 그 벨트의 요 처짐 깊이고, 공식이 0.01 곱하기 C예요. C가 요 풀리의 센터 사이의 거리가 되고요.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 풀리 사이 거리가 1m라고 하면 1000mm잖아요. 그래서 0.01 곱하기 1000 되니까 이제 16mm 정도가 이렇게 쳐지면 되고, 뭐 16mm 정도 되면 이제 보통 벨트 한 단 두께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래서 통상 이렇게 벨트를 눌렀을 때 벨트 한 단 정도 쳐지면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축간거리가 1m일 때 얘기예요. 그 축간거리가 더 그거보다 길거나 적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처진 길이는 좀 더 조정이 돼야 되겠죠. 처진 깊이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벨트를 손으로 누를 텐데, 너무 뭐 세게 이렇게 누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살짝 누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눌러서 이제 힘이 가해지면 뭐 우리 손톱에도 이제 보면 그 살짝 핏기가 가시잖아요. 그래서 살짝 핏기 가시면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약간 내가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생길 정도, 그 정도 되면 그 정도의 힘으로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처진 깊이 측정하기 전에 이제 벨트를 손으로
그 한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서 그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벨트에 힘이 이렇게 좀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 조금 풀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벨트의 장력이나 풀리의 정렬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모터 뒷부분에 보면 모터의 위치를 조정하는 볼트가 있죠. 어쨌든 그 위치를 조절해서 벨트 장력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벨트 장력 조절 관련해서 좀 이 벨트가 전반적으로 처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벨트를 교체하시고 나서 장력을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또 장력을 잘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벨트를 교체하고 나서 이제 장력을 일단 맞춰 놓으시고요. 한 2, 3주 정도 그 송풍기를 가동하면 벨트가 이렇게 좀 늘어나게 돼요. 벨트 잘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벨트 단면 안에 보면 이제 보강 심재가 들어가 있죠. 벨트 자체는 이제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충분한 강성을 발휘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안쪽에 이제 보강 심재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벨트 자체가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신품을 걸어 놓고 힘을 받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돌다 보면 약간 좀 늘어나게 돼요, 벨트가. 그래서 그거를 한 2, 3주 후쯤에 또는 뭐 한 달이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가동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늘어난 상태의 장력을 확인해 보셔서 그 모터의 위치를 조절해서 장력을 다시 한번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 벨트 교체할 때 한번 좀 보시고 나서는 아마 중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절해 주시거나 이런 상황들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벨트가 또 좀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벨트 돌아가는 거 잠깐 좀 보실게요. 벨트 파닥거리는 소리하고 삑삑삑삑 그 미끄러지는 소리 들리죠? 네, 저렇게 벨트가 파닥거려서 소리가 날 정도 되면 당연히 이제 벨트가 많이 미끄러지고 그래서 미끄러지면 그만큼 동력에 손실이 생기겠죠. 그 임펠러가 이제 회전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저 주변에도 저렇게 보면 벨트가 벌써 많이 닳아서 마모가 되니까 이제 주위에 까맣게 다 그 벨트 가루들이 떨어지게 되고요. 벨트가 이제 열을 많이 받게 되니까 벨트의 그 경화도 좀 심해져서 벨트 교체 주기도 이제 급격히 짧아지고요. 저렇게 이제 벨트가 파닥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저렇게 돼서는 안 돼요. 장력이 어느 정도 맞으면 저렇게 벨트가 이제 출렁거릴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여기도 이제 주변에 보면 저렇게 이제 검게 그 벨트 가루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또 육안으로 봐도 벌써 위아래가 벨트가 많이 흔들리는 게 보이죠? 커버에 보면 이제 벨트 가루들이 같이 떨어져 있고요. 벨트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겠죠. 저 정도 되면 당연히 출렁거리는 것도 많이 보이고요. 이것도 좀 벨트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좀 들리죠? 약간 높은 소리. 네, 벨트 좀 미끄러지는 소리 좀 들리죠? 위로 봐도 이제 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벨트를 교체하실 때는 이제 두 개를 다 교체를 같이 하셔야 돼요. 저렇게 이제 하나가 유난히 많이 떨리는 거는 또 이제 아마 벨트를 교체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도만 되면 그래도 좀 벨트 장력 상태 좀 양호한 편이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크게 이제 미끄러지거나 좀 퍼덕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죠. 지금 요 밑에 부분이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의 그 떨리거나 출렁거리는 거 없죠. 윗부분은 이제 이완측인데 윗부분도 지금 크게 이제 흔들리거나 떨리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그 벨트의 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으면 그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이제 잡아 당기게 되잖아요. 이 임펠러 쪽에 풀리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고 모터 쪽에 풀리도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이렇게 힘을 받은 상태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거의 떨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도 이게 장력이 어느 정도 맞으면 뭐 이렇게 출렁거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 아까 이제 보시면 밑에 부분 지금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흔들림이 없죠. 저렇게 이제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그 앞으로만 가게 되고 윗부분도 이제 이완치기를 하더라도 뭐 살짝은 떨리지만 이렇게 크게 흔들거리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몇 번 해보시면 알아요. 저렇게 이제 장력을 본인이 직접 조절을 해보시고 그래서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 이 정도면 양호하구나 아니면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공조기 가구 상태가 상당히 심하죠. 저희가 이제 공조기 풍량 측정을 해봤더니 풍량이 어, 절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상태를 보니까 이제 저런 상태예요. 그래서 풀리가 미끄러지면 벨트가 미끄러지면 그 임펠러의 회전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풍력도 풍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하여간 전기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냉각탑에 있는 송풍기야. 냉각탑에 있는 송풍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끄러지는 미끄러지는 소리 들리시죠? 벨트 출렁거리는 것도 이제 뭐 한눈에 봐도 금방 이제 출렁거리는 게 들릴 수 있고요. 벨트가 파닥파닥 거리면서 끽끽끽끽 미끄러지죠? 저렇게 주위에 이제 시커멓게 또 가루 다 날려 있고요. 다녀보시면 생각보다 저런 게 굉장히 좀 많아요. 다니다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풀리가 안 맞은 정렬이 안 맞은 경우에요. 이쪽에 이제 모터 쪽에 풀리는 지금 카바보다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임펠러 쪽에 풀리가 지금 요 카바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임펠러는 안쪽으로 바깥으로 나가 있고 모터 쪽 풀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어긋나 있다 보니까 벨트가 이제 V벨트의 한쪽 면만 조금 힘을 받게 되고 반대편 쪽은 힘을 많이 못 받으면서 마찰력이 적다 보니까 이제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가루가 저렇게 다 날렸고요. 저 구리스가 날린 게 아니에요. 기름때가 아니라 다 벨트가 날린 거예요. 검은 것들은. 이거는 찍찍찍 미끄러지는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이것도 정렬이 안 맞았어요. 이쪽 모터 풀리는 지금 카바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임펠러 쪽에 있는 풀리는 거의 지금 이 커버 끝에랑 끝까지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모터 쪽에 풀리가 지금 저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렬이 안 맞다 보니까 미끄러지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이제 그 벨트 미끄러짐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풀리도 마모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돼서 좀 홀쭉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풀리의 정렬 말고도 베어링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자동차 엔진음 같은 거 들리시죠? 자동차 엔진음 같은 거. 저거는 지금 이제 둔탁하게 자동차 엔진음처럼 들리는 건 베어링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어링이 지금 나무가 좀 많이 돼서. 예, 좀 전에 이제 저것도 그 자동차 엔진음처럼 이렇게 이제 좀 둔탁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약간 낮은 음의 그런 소리가 이제 그 계속해서 균일하게 나는 거는 이제 베어링이 하나씩 점점 이렇게 고장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저렇게 그 벨트의 장력이 약해서 그 벨트가 퍼덕거리든지 미끄러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벨트는 또 자주 바꿔야 되고 동력은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고 있고, 또 회는 풍량이 부족해서 또 사용상의 불편함도 초래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본인이 근무하시는 시설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그 시간을 내서 좀 돌아보시고요. 벨트 교체하고 나서 나중에 일정 시간 후에 다시 한번 장력을 주기적으로 좀 보는 것 좀 필요하시고요. 벨트의 장력을 또 너무 세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또 그 벨트도 이제 너무 힘을 많이 받아서 열이 좀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모타 축이나 그 임펠러 축의 베어링 쪽에 힘을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주게 되다 보니까 베어링에 무리를 주게 돼서 베어링 수명이 짧아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적정하게 장력을 유지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오늘은 이제 선풍기 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